안녕하세요. 소나무 그리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쉬운 쪽으로 해서 한번 소나무 그 줄기부터 그려보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연필로 미리 본을 뜨지 않고 많이 봐온 그런 소나무 형상을 그냥 붓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하려면은 일단 단묵을 사용합니다. 단묵은 먹물에다가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아주 옅은 색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소나무의 형상을 일단 제가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해놓다 보면은 그 선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필이 자유롭지가 않은 그런 단점도 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나무의 형상을 미리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먹으로 본뜨는 기본을 해봤습니다. 소나무가 엄청 많이 다양하죠, 생김이. 여기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진 우리 조선솔들 운치 있는 그런 소나무의 모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소나무의 그 줄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쉬운 거, 한쪽 붓면에 녹목을 살짝 묻힙니다. 그래서 붓을 약간 눕히는 방식으로 해서 이때 붓은 아주 갈필로 물기를 뺍니다. 끝에 살짝 진한 걸 묻혀서 약간 누르다 들어주고 하면서 한쪽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붓을 살살 쓸어내리는 식으로 하면 몇 번만 하면은 쉽게 잘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붓이 지나가면서 먹이 묻은 자리 있고 안 묻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림이 시작되는 처음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그 중에서도 단묵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딱 잘라놓은 듯한 기분이 안 들고 이어지는 듯한 그런 여운을 남기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또 똑같이 그렸습니다. 초보에 하실 분들이 이 방법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갈필로 해가지고, 갈필은 붓에 물기가 거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아까 붓은 갔는데 먹물이 묻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이거를 모양을 한번 잡아주려고 합니다. 네. 제가 가끔 해보면 아직도 미숙해서 카메라 밖으로 나간 게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을 그 소나무의 표피에 보면은 거의 육각 모양 비슷하게 소나무 특유의 그 표피가 문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려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얀 부분은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방법으로 해주면은 다른 나무 그릴 때에도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어 갖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쳐 줄 때나 어른들 소나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나무는 모든 나무가 딱 각지지 않고 일단은 둥급니다. 둥그러니까 그 어둠이
있는 쪽하고 빛이 들어오는 쪽도 같이 옅게 표현을 해줘서 너무 그 이상하게 한쪽 면만 까맣게 칠해주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볕이 들어오는 이쪽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줄기, 큰 줄기 나가는 부분은 꼭 뭐 그 표피 그 모양을 그대로 해줄 게 아니라 여기서 두껍게 눌러서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소나무 특유의 거친 부분도 같이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소나무의 잎도 전에 제가 계자원화전을 보고 할 때는 그 반차륜법이라고 해서 수레바퀴 반을 나눈 것 같은 그런 격식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쉽게 그 초등학생 아이들도 잘 따라서 하고요.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붓을 접시에서 이렇게 다듬으면은 이렇게 브러쉬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하다가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은 그 감이 옵니다. 일단은 위에 이파리부터 이렇게 하면은 차츰 그 진한 색은 많이 나가고 이제 옅은 색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이지 않는 숨 있는 부분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살짝 먹을 묻혀서 아랫부분 어두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준답니다. 조금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 끝부분 그리고 소나무 이파리가 보면은 줄기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줄기 밑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붓을 세워서 이제는 여기 잔 가지를 여기서 나와서 해줘야 되겠죠. 그림에 너무 진한 먹색만 있으면은 그림이 굉장히 빡빡해 보인다 할까요? 강해 보이니까 항상 중묵과 단묵이 많이 들어가야 그림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시 요 위에 그 멀리 위에 보이는 햇빛 받은 이파리들을 다시 조금 이렇게 해줍니다. 한결 부드러워 보이죠? 사람이 너무 잘생겨서 강한 이상보다 약간은 조금 좀 뭔가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좀 그런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빈 곳도 조금 있게 그림에서도 제가 그런 거를 가끔 본답니다. 중간까지 해서 또 하나의 가지가 나와서 할 때에 위에 가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을 때는 그 가지를 감춰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림 하다가 망쳤네가 아니라 망쳤을 때 그거를 고치는 법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가 나오다가 요 가지가 내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여기에 한 굴락에 또 잎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감춰주면은 됩니다. 틀렸다고 아이들 특히 선생님 그림 망쳤어요. 그 망쳤어요가 사실 망친 게 아니라
망쳤을 때 그거를 고치는 법을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학교에서 제 별명이 한닥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국화 고쳐주는 의사 한닥터, 그래서 웃은 적도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저희들 그림을, 애들 그림을 함부로 해갖고 정말 망쳐서 그 어디다 내야 되는데 막 울라고 할 때에 뭘 우냐, 점 하나 찍고 거기다가 더듬이 달아서 풍뎅이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그 틀린 점을 갖다가 풍뎅인지 그 곤충을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금방 그 전에 그 속상하던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틀린 것도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쪽도 좀 고쳐가는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거의 잎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쪽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지가 이쪽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가지만 할 게 아니라 그 숨어있는, 제가 그 전에 꽃 그릴 때도 숨어있는 꽃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그 하나의 군락이 돼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그루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작은 가지들도 짚고 넘어가면 그림이 더 이렇게 생동감이 있을까요?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를 그려보니까 자, 이쪽에 한 부분이 되지요. 제가 그 소나무 이파리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쉽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붓을 접시에 이렇게 풀으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브러쉬 모양으로 변합니다. 브러쉬 모양으로 변한 거를, 자, 이 부분에 물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거해 준 다음에 끝에만 살짝 묻혀서, 끝에만 살짝 제가 이렇게 먹을 묻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 주지 말고 어깨 힘을 빼고요. 살짝 긁듯이 이렇게 이 화선지와 붓이 마찰되는 소리가, 삭삭삭삭 소리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경쾌하게 들려요. 이게 갈필이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 가지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붓을 세워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또 다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묵으로, 옅은 색으로 다시 이렇게 소담하게 물통